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의 기자간담회가 있었죠. 여기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하겠다. 그 발표 내용이 나왔습니다. 고가 아파트 취득자부터 고가 전세 세입자 등 224명의 자금 출처 조사 착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착수 배경과 조사 방법을 찾아보면요. 일단은 착수 배경에는 최근에 부동산 증여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더라. 2018년에 11만 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어요. 일반적으로 한 7만에서 8만 정도 증여했는데 2018년에 갑자기 급등한 거는 어차피 이거 세금 다 내고 양도세 중과 두드려 맞으면서 다 낼 바에는 어차피 미래 가치도 있고 하니까 자식한테 증여를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많았었고요. 또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부부 공동 명의로 되면은 아무래도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의 증여도 많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직도 편법 증여가 있다는 부분, 요즘이야 뭐 요즘 증여할 때 거의 뭐 실거래가 다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편법 증여하는 분, 주택을 주는 게 아니라 주택을 살 수 있게 돈을 빌려준다는 거, 아무래도 좀 더 단속이 어려울 거라고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 만만치 않게 비싼데 30대가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이 매수를 했네. 이중 30대 이하는 대다수가 사회 초년생으로 자산 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아서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사례가 다수 포착되어서 집중적으로 검증이 실시되고 있더라. 60대에서 70대 분들이 30대로 야, 내 돈 보태주고 너도 어느 정도 돈 받고 대출 빌려서 주택 사라, 이런 식으로 권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은 공제한도 5천만 원 초과면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일반 갖고 있던 주택, 부모님이 갖고 있던 주택을 자식한테 넘겨줄 때는 성실하게 세금 신고 납부하는데, 분명히 자녀 이름으로 주택을 매수할 땐 대부분 신고를 안 하는 분위기죠. 그것을 이번 제대로 단속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가 조사 대상이 되냐 봤더니 고가 아파트 취득 대상자가 가장 우선순위고요. 연령대가 낮으면서도 소득이 좀 불분명한 경우가 가장 많이 해당이 됐습니다. 30대, 40대가 가장 주택 매수세가 가장 많은 층인데 여기에 좀 집중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고액 전세 세입자와 다운 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기획부동산 업체까지 여기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거 다운 계약한 경우 되게 흔하긴 한데 요즘 국토부 실거래가 등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어설프게 다운 계약 신고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정석대로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잘못 걸려버리면은 1가구 주택에서 받는 비과세 혜택까지 못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 웬만하면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사 방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 조사는 금융조사 등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서 조사 대상자 본인의 자금 원천 흐름은 물론이고 소득 신고를 기본으로 하겠죠. 필요시 부모 등 친인척 간의 자금 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하게 추적할 계획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업체를 갖고 있으면서 자녀한테 약간의 소득을 보충할 경우 주로 직원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겠죠. 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날로 진흥화되고 있는 계획된 변칙 증여에 대해서는 자금 조성 과정에서 금융 조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 원천이 사업 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조사 대상에서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겠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요즘 이거 왜냐하면 조사 웬만큼 들어오면 거의 피해 나갈 방법은 없다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제 국세청이 이제 고도화 정교화된 NTIS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을 정보를 이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자금 출처 부족 혐의 검증을 해서 국세청에서 판단을 하는데 어떤 자료가 있냐?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냐? 자산 취득과 소비 지출, 소득 금액과 자산의 양도 금액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야, 이거 살 사람 살 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람이 뜬다 그러잖아요. 여기 맨날 국세청 직원이 야, 너희가 이런 우리 자료에서 알람이 자꾸 뜨더라. 이상 거래로 알람이 뜨기 때문에 니들 소명 자료 좀 보내줘라. 이런 거 보내주면은 우리가 알아서 문제가 없으면 덮어주겠다. 그래놓고 이제는
이제 세금을 두드려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조사 대상자 선정되는데, 자, 지금 이제 국세청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이 있고, 지금 국토부 중심으로 해서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나오는 것도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자체 조사 부분만 나왔었는데, 자, 단속 성과를 봤더니 그동안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228명 추징세액이 무려 4,398억 원입니다. 거의 1인당 한 2억 가까이 추징세액을 두드려 맞았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받은 것까지 보면 한 번 단속을 할 때마다 한 2,300명 정도 조사 대상자를 정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거, 그 과정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례가 잡혔을까요? 자, 사례 첫 번째,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 부동산을 취득, 소득 신고가 맞지 않은 30대 B씨가 고액자산가인 부친 A씨로부터 현금을 편법 증여받아 고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호화 생활하면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더라.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자식한테 물려줄 땐 세금 신고 잘하는데 자녀 이름으로 명의로 부동산 취득할 때 이상하게 증여세 신고를 안 하는 게 대한민국의 특징이다 보니까 딱 걸리는 거죠. 두 번째,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취소. 자, 특별한 소득이 없는 B씨가 방송여인인 배우자 A씨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편법 증여받아 부부 공동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무신고. 아무래도 굉장히 고가 아파트를 샀나 봐요.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아무래도 공제를 받다 보니까 그 이상을 초과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외주모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우회 증여로 고가 부동산 취득. 자, 20대 직장인 B씨는 건설을 운영하는 부친 A씨가 외주모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수차례 현금을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고 증여세를 무신고. 자, 이런 식으로 법인이 들어가서 그 자금이 일부 자식한테 들어가는 경우는 골치가 아파요. 왜 그러냐? 개인 사업자는 법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횡령 부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세무조사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미취학 아동이 직계 존속으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부동산 취득 100% 걸리죠. 미취학 아동 C는 3살 때 주택 2채를 취득했대요. 자, 일부 자금을 부친 A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취득 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공제 후 조부 B로부터 즉시 현금 증여받아 보증금 상환하고 증여세 탈루했다. 100% 걸리죠. 우선 타켓이죠, 이런 경우는. 그리고 부친이 대표이사인 회사로부터 가공급여를 받아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회사도 빼먹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무래도 가족 등록하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상가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승계한 임대보증금 양도세 누락 등 다양한 경우가 나왔다. 딱 부동산만 타켓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자, 이번에 조사했던 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그 2017년부터 꾸준히 진행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향후 세무조사 대상자는 정말로 급증할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및 상시조사 체제가 운영돼서, 자, 그동안에 8개, 8월부터 9월까지 8개 자치구의 이제 고가 아파트 거래 중에서 자금 신고, 출처 의심 사례 1200건을 우선 조사해서 국세청에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자, 1200건 보면 이거 너무 이상해.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걸 샀냐? 이런 거를 이제 모아서 국세청에 전달하면 아까 방식으로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탈탈 털어나가더라. 자, 그리고 그 자금을 지원해준 사업장까지 법인인데 회장이나 사장 아들 이름으로 집 사는데 돈을 보태줬네? 아이고야, 너 횡령. 이런 식으로 형사 고발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부동산의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한 부동산 수요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왜 그러냐? 50대, 60대 분들은 어느 정도 주택을 다 마련하고 여러 채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자식 이름을 활용하려고 했다가 된통 두드려 맞는 거죠. 자,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자, 세무조사처럼 무서운 거 없다 말씀드렸는데 더 무서운 거 있다. 바로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 조사 체제를 운영해서, 자, 국토부 조사원 권한 부여해가지고 31개 투기 과열 지구와 상시 조사 체제를 구축하여 시장 과열 발생 시 집중 조사하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실거래 상설 조사팀이 국토부와 감정원에서 조사를 이루어지고 실거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상 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업다운 계약서는 한동안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가 좀 아무래도 불분명하다면은요, 아무래도 가족 돈 모아서 내 이름으로 투자한다는 거 지금 상황에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강남 지역 집값이 계속 고공행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일단 시장을 관망하는 부분에서는 자, 지금 우리가 강도 높게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차단될 거다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 같아요. 자, 그래서 수요가 완전 차단되면 아무래도 강남 지역의 호가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부분인데 이게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어서 매수자 감소 그리고 호가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려면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꼭